2018년 8월 기출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1번 의사소통 능력을 한번 보죠. 다음 글을 읽고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말은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이랬지만 실제로는 내용 일치죠. 됐죠? 왜냐하면 이해한 내용이라는 것도 결과적으로 글의 내용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내용 일치고요. 내용 일치 유형 같은 경우는 선택지부터 올라가셔도 되지만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연습을 좀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선택지를 먼저 봤다라고 해서 외워서 올라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에서 포인트를 잡고 내려오는 게 더 좋다. 자, 그렇게 연습을 하는 걸로 말씀을 드려보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자, 녹차와 홍차는 모두 카멜리아 시넨시스라는 식물에서 나오는 찻잎으로 만든다. 체크하셔야겠죠? 녹차, 홍차는 결과적으로 똑같은 것에서 만드는 겁니다. 공정 과정에 따라 녹차와 홍차로 나뉘며, 자, 공정 과정에 따라 나누는 거였어요. 녹차, 홍차는 재배지 품종에 따라서도 종류가 달라진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처럼 같은 잎에서 만든 차일지라도 녹차와 홍차가 가지고 있는 특성에는 차이가 있다. 일단은 발효 방법에 따라 구분된다. 녹차는 발효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이며 반쯤 발효시킨 것은 우롱차, 그 다음에 완전히 발효한 것이 홍차. 자, 그래서 갑자기 우롱차가 등장하긴 했는데 녹차는 발효 과정이 없고 우롱차는 반쯤, 완전히 한 것은 홍차 이렇게 된다는 거죠. 녹차는 찻잎을 따서 바로 솥에 넣거나 증기로 쪄서 만드는 반면 홍차는 찻잎을 먼저 햇볕이나 그늘에서 시들게 한 후 천천히 발효시킨다. 자, 그래서 어떤 발효의 시간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자, 녹차가 녹색을 유지하는 반면에 홍차가 붉은색을 띠는 것은 녹차와 달리 높은 발효 과정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잎 색깔이 아니라 붉은색으로 변한 것은 뭐예요? 높은 발효 과정 때문에 그렇다라는 포인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러한 녹차와 홍차에는 긴장감을 풀어주고 마음을 진정시키는 L-테안이라는 아미노산이 들어있는데 이는 커피에 들어있지 않은 성분으로 진정 효과와 더불어 가슴 두근거림 등의 카페인 각성 증상을 완화하는 역할을 한다. 자, 이거는 녹차에도 있고 홍차에도 있다는 내용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내용 자체를 홍차에만 있고 또는 녹차에만 있고 이렇게 얘기하면 틀린다는 거죠. 됐죠? 또한 항산화 효과가 강력한 폴리페놀이 들어있어 심장질환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한 연구에 따르면 녹차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 심장병과 뇌졸중으로 사망할 위험을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차 연구 역시 하루 2잔 이상 마실 경우 심장 발작 위험을 44% 정도 낮출 수 있는 효과를 보였다. 자, 이건 각기 다른 녹차만의, 홍차만의 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더 두드러지는 특징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편 홍차와 녹차 모두 폴리페놀 성분이 들어있지만 그 종류가 다르다. 녹차는 카테킨이 많이 들어있는 것으로 유명하지만 홍차는 발효 과정에서 카테킨 함량이 어느 정도 감소한다. 자, 또 대조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카테킨에는 EGCG가 많이 들어있어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 동맥경화 예방을 돕고 신진대사의 활성화와 지방 배출에 효과적이다. 장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홍차 발효 과정에서 생성된 테아플라빈을 가지고 있는데 이 역시 혈관 기능을 개선하며 혈당 수치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연구에 따른 홍차에 든 테아플라빈 성분이 인슐린과 유사작용을 보여 당뇨병 예방을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 만약 카페인이 민감한 경우라면 홍차보다 녹차가 좋다. 카페인 각성 효과를 완화해주는 L-테아닌이 녹차에 더 많기 때문이다. 녹차에도 카페인이 들어있지만 커피와 달리 심신 안정 효과와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녹차의 더블 맛을 내는 카테킨 성분은 카페인 해독하고 흡수량을 억제하기 때문에 실제 카페인 섭취량보다 흡수되는 양이 적다. 자, 녹차에도 카페인이 들어있기는 있습니다. 자, 글 전체적으로 보면은 녹차, 홍차 대등 관계에 놓여 있는 것 같아요. 됐죠? 됐습니다. 자, 1번. 카멜리아 시넨시스 잎을 천천히 발효시키면 붉은색을 띠겠구나. 즉 홍차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2번. 녹차를 마셨을 때 가슴이 두근거리는 현상이 커피를 마실 때보다 적게 나타나는 이유는 L-테아닌이 들어있어서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 다음에 3번에 녹차와 홍차에 들어있는 폴리페놀이 심장질환 예방에 도움을 준다. 폴리페놀의 효능입니다. 효능. 자, 그 다음에 4번. 녹차가 들어있는 테아플라빈이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준 역할을 하는구나. 자, 이것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녹차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홍차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홍차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녹차라고 할 수도 있는 겁니다.
4번이 그것에 해당한다는 거죠. 테아플라빈이다라고 하면은 홍차 발효 과정에서 생성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녹차가 돼 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고요. 그 다음에 5번에 녹차가 떫은 맛이 나는 것은 카테킨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다. 자, 이렇게 되겠네요.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답은 4번. 특징을 잡고 내려오시는 것을 자꾸 연습하시다 보면은 큰 특징을 잡지 않아도 자동으로 되기도 합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좀 더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게 몸에 아주 체화가 될 때까지 자꾸 읽으시면은 애초에 그렇게 좀 비판적으로 읽을 수가 있어요. 됐죠? 자, 답은 4번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4번을 보도록 하죠. 4번은 문단 배열 문제입니다. 문단 배열 문제 같은 경우는 쉬운 유형의 경우는 보통은 접속어나 지시어 이런 것들이 문단을 배열할 때 기준이 되는데 만약에 이런 것들이 없다 그러면 좀 어려워요. 됐죠?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첫 문단에 오는 것은 보통 화제 제시, 정의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요. 마지막 문단에 오는 것들은 보통은 글을 하나의 문제용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글을 압축해서 만들었다라고 했을 때 첫 번째 등장하는 것들은 보통은 화제 제시, 어떤 정의, 용어 설명 이런 것들이 주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오는 것은 나아갈 방향, 그죠? 해결책 이런 것들이 보통 들어갑니다. 자, 그거 감안해서 한번 읽어보죠. 일단은 보시게 되면은 라는 처음에 아니에요. 라. 선택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문단 배열은 소거형으로 가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다를 보시게 되면 나아가. 절대 처음에 올 수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5번은 제외할 수 있고요.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은 가로 시작하느냐 아니면 나로 시작하느냐. 근데 정확히 보면은 가나냐 나가냐 이겁니다. 가나냐 나가냐. 가 볼게요. 초연결 사회란 사람, 사물, 공간 등 모든 것이 인터넷으로 연결돼 모든 것에 대한 정보가 생성 및 수집되고 공유, 활용되는 것을 말한다. 즉 모든 사물과 공간에 새로운 생명이 부여되고 이들의 소통으로 새로운 사회가 열리는 것이다. 첫 번째 들어가는 것으로 그리 나쁜 것은 아닙니다. 4번 최근 초연결 사회란 말을 주위에서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다. 자, 이러면 일단은 가가 먼저 나가 나중에 올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가에서는 초연결 사회라는 것이 뭔지 설명을 하고 있는데 초연결 사회라는 용어 자체가 처음 등장할 수 있는 게 나인 겁니다. 그러니까 나가 나중이 돼버리면 방금까지 초연결 사회 얘기했는데 초연결 사회라는 말을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다. 이렇게 좀 어색한 문장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둘 중에 골라야 된다면 나가 와야 되고 그 다음에 가가 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끝났어요. 왜냐하면 보통 다에서 나아가 뭐뭐의 전망이다라고 하면 그게 끝난 거잖아요. 얘기가.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더 길지 않게 가도 나아가 라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됐죠? 자, 나머지 내용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이제 그런 흐름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런 기준을 잡으시면 좀 더 수월하게. 그 다음에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문단 배열의 경우에는 소거 형태다. 지우다 보면은 답이 좀 더 빨리 나오기도 합니다. 자, 됐습니다. 그 정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6번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6번에 중앙값이라는 게 있습니다. 중앙값. 용어는 아셔야 되죠. 시험에 등장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용어는 확실하게 아셔야 됩니다. 중앙값. 중앙값이라는 게 뭐냐? 중앙값은 크기 순으로 나열했을 때 나열할 때 중앙의 값입니다. 자,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냐면 중앙값이다라고 하면 만약에 자료의 개수가 홀수개라면 3개다. 그럼 가운데가 중앙값이에요. 5개다. 가운데 얘가 중앙값입니다. 7개다. 그럼 가운데가 중앙값이죠. 그렇죠? 가운데가. 근데 만약에 4개다. 그럼 중앙값이 뭐예요? 중간에가 없잖아요. 약속을 한 겁니다. 가운데 2개. 가운데 2개 뭐예요? 평균. 이걸 중앙값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6개면 가운데에 있는 2개. 이 2개가 이 2개의 평균이 뭐예요? 중앙값이 된다. 그 다음에 최빈값. 최빈값은 가장 많이 등장하는 값입니다.
자, 빈도가 가장 많은 수를 최빈값이라고 하거든요. 최빈값이라고 하는데 최빈값도 아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최빈값은 첫 번째 없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1, 1, 2, 2, 3, 3, 4, 4 이러면 1도 2개, 2도 2개, 3도 2개, 4도 2개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개수가 모두 다 똑같기 때문에 최빈값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최빈값은 2개 이상일 수도 있습니다. 1, 1, 2, 2, 3 이러면 1과 2가 최빈값인 거예요. 됐죠? 자, 그래서 최빈값은 일반적으로 하나를 물어보지만 2개 이상이 될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네, 거기까지. 자, 그렇다면은 6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중앙값과 최빈값은 얼마냐라고 하면 중앙값은 팁이 있습니다. 요거는 개수가 좀 적어요. 개수가 적기 때문에 그냥 하나씩 찾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개수가 많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앙값의 팁은 뭐냐면 개수가 많다. 그럼 일단은 전체 개수가 몇 개인지 세야 됩니다. 이게 1단계예요. 1단계. 됐죠? 왜? 전체가 일단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홀수냐 짝수냐도 파악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전체가 만약에 10개다 그러면 아, 5번째, 6번째 수를 찾아야 되는구나. 9개다 그러면 5번째 걸 찾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찾아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전체가 몇 개인지 가이드를 잡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크기 순이라고는 했는데 그 작은 순서대로 나열하나 큰 순서대로 나열하나 어차피 중앙에 있는 값이기 때문에 똑같아요. 근데 작은 걸로 말씀을 드리면 작은 수부터 하나씩 제거하는 거예요. 만약에 작은 순서로 나열했다면 큰 순서로 나열했다면 큰 순서로 지우는 거고요. 그래서 작은 수를 순서대로 지움. 무슨 얘기냐? 어차피 10개면 5번째, 6번째만 찾으면 돼요. 7, 8, 9, 10번째 건 찾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작은 수부터 지우면서 간다는 얘기입니다. 자, 가볼게요. 일단은 중앙값, 최빈값부터 찾아보죠. 최빈값은 17이에요. 17이 2번 등장하고 나머지는 모두 다 한 번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중앙값은 어떻게 한다고요? 작은 수부터 지운다고요. 우리는 숫자가 6개잖아요. 그러니까 세 번째, 네 번째 걸 찾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제일 작은 게 12. 그 다음에 13. 그 다음에 뭐예요? 15, 17. 그럼 15와 17이 가운데 있는 두 수예요. 더해서 2로 나눈다. 16이죠. 아니 16은 없는데요? 없어요. 근데 약속이잖아요. 정중앙의 수고 짝수 개면은 가운데 두 수의 평균 없다 하더라도 그렇게 잡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네요. 다음 7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다음은 1인 1일 이메일과 휴대전화 스팸 수신량을 나타낸 그래프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랬습니다. 단 감소율은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자, 둘째 자리 이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라고 했습니다. 감소율은 자, 그래서 어디 봅시다. 감소율이 둘째 자리 이하에서 반올림한다고 했으니까 둘째 자리 이하에서 반올림하면 첫째 자리가 되는 거죠. 그런 내용입니다. 크게 의미는 없어요. 자, 그리고 역시 표 그래프이기 때문에 제목 1인 1일 스팸 수신량, 그 다음에 단위 통, 그 다음에 막대 그래프가 휴대전화 스팸이고요. 그 다음에 꺾은 선 그래프가 이메일 스팸입니다. 이메일은 1인에 하루에 하나 또는 하나보다 조금 작게 1에 가깝게 한 번씩 오고요. 그 다음에 휴대전화 스팸은 저는 매일 들어오던데 하루에 3, 4개씩 들어오던데 여기서는 그렇게 써있지는 않네요. 됐죠? 자, 그 정도 상황입니다. 그 정도. 자, 그 정도 상황에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보면은 1번부터 보죠. 2015년부터 2017년까지 휴대전화 스팸 수신량과 이메일의 스팸 수신량의 증감 추이는 같다. 자, 역시 연도가 나와 있어서 그런지 뭐예요? 추이를 물어보고 있죠. 추이. 일단은 휴대전화 스팸 같은 경우는 15부터 17년이니까 좀 애매하네요. 왜 애매하냐면 15년부터 17년까지. 자, 이러면은 15, 16, 16, 17 두 개를 보라는 얘기입니다. 15년부터 그랬으니까. 그러면은 자, 휴대전화 스팸은 증감. 아, 근데 이메일 스팸은 어떻게 돼 있어요? 감감. 추이가 같지 않다. 2번.
전년 대비 2016년 휴대전화 스팸 증가량입니다. 2015년 대비 2017년 휴대전화 스팸 감소량과 같다. 자, 16년이 전년 대비예요. 0.01 증가했죠. 그 다음에 15년 대비 17년은 0.01 감소했죠. 똑같네요. 어렵지 않았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2번. 자, 그 다음에 3번. 전년 대비 2015년 이메일 스팸 감소율은 그러네요. 자, 15년에 이메일 스팸 감소율이에요. 그러면은 1.48이 1.06이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전년 대비 2016년의 감소율 이러면은 1.06이 1.06이 된 거예요. 감소율 구하는 공식은 어떻게 되는 거죠? 증가율 공식에다가 마이너스만 붙이면 되거든요. 마이너스 5% 증가 이 말이랑 5% 감소랑 똑같으니까. 자, 그러면은 감소율은 마이너스 1.48 곱하기 100 됐죠? 여기는 마이너스 곱하기 100 148분의 40입니다. 일단 냅둘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106분의 6입니다. 됐죠? 숫자가 쉽지는 않네요. 쉬운 숫자는 아니에요. 근데 뭐라고 했냐면 4배 4배 이하이다. 감소율의 4배 이하이다. 4배 이하이다. 전년 대비 4배 이하. 볼게요. 4배 이하인지. 곱하기 100까지 해야 좀 이해하시기가 쉬울 것 같아요. 곱하기 100까지 해야. 자, 보시면 안 해도 사실 상관은 없는데 제가 이런 것들을 빨리 계산하는 건 딱히 설명이 좀 돼 있는 상태가 아니니까 고지고대로 가는 겁니다. 자, 4200. 그 다음에 106. 600. 간단하게 보죠. 분수라는 것은 분자가 분모의 몇 배냐예요. 6배가 안 돼요. 그러니까 얘는 6보다 작은 값입니다. 근데 뭐라고 했냐면 4배 이하이다 그랬거든요. 그럼 4배 이하면 이게 6보다 좀 작다 그러면 24보다 작아야 돼요. 그죠? 최소한 24보다. 근데 보시게 되면은 여기다 3 가까워요. 3에 가깝습니다. 즉 30배에 가깝다는 얘기예요. 30배. 물론 30배보다는 작습니다. 작긴 하지만 거의 5배 육박하죠. 그렇기 때문에 아니다. 4배 이하는 넘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확한 값을 구해보면 더 정확해지겠지만 대략적으로 봐도 5배에 가깝다. 4배랑은 좀 거리가 멀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4번을 보시게 되면 이메일 스팸 수신량이 가장 많은 해. 자, 이메일 수신량이 가장 많은 해면 2014년 맞고요. 휴대전화 스팸 수신량이 가장 적은 해는 2016년, 이 안에 2015년입니다. 자, 물론 이 말은 좀 애매해요. 왜 애매하냐면 이거는 1인 1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전체를 얘기하는 것인지 그죠? 아니면은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게 사람 수가 안 주어져 있거든요. 날짜 수는 똑같을 거예요. 356이나 365나 366이나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그죠? 근데 사람 수가 다를 수 있어요. 사람 수가 다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값이 작다고 해서 작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맞죠? 이해되시죠? 그렇긴 한데 그런 자료가 없고 원래 자료 해석이라는 것 자체가 자료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자료가 1인 1 스팸 수신량 그러면은 실제 전체가 얼마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특별히 언급하지 않는 이상은 그냥 이 자료만 보고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4번은 틀렸습니다. 5번 이메일 스팸 수신량은 같은 해의 휴대전화 스팸 수신량보다 항상 2.5배 이상이다. 이런 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얘도 2.5배 되는 이상인지 얘도 맞는지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딱 봐도 2.5배가 안 될 것 같은 걸 찾아야 됩니다. 2.5배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자, 그러면 딱 봐도 안 될 것 같은 거 0.53과 1.16 있어요. 53하고 116이라고 할까요? 됐죠? 됐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2.5를 곱하는 거예요. 2.5. 어렵지 않아요? 2배. 맞죠? 그리고 이거의 절반. 0.5니까. 26
6.5 더하면은 130 얼마입니다. 얘보다 커요. 그러니까 2.5배 이상이 될 수가 없다. 그 정도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답은 2번. 자, 됐습니다.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13번 한번 가보죠. 13번 문제 해결 능력 가보겠습니다. S회사의 한 제품을 생산하는데 원료, 분류, 제품 성형, 제품 색칠, 포장 단계. 자, 총 4단계가 있습니다. 어느 날 제품 하자가 발생해 직원들을 불러 책임을 물었다. 직원 중 한 사람은 거짓을 말하고 세 사람은 참을 말할 때 참거짓 문제네요. 그죠? 참거짓 유형은 일단 기본이 있습니다. 기본, 경우의 수. 최근에는 경우의 수를 일일이 따지라고 하는 형태도 꽤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일이 찾을 수 있다. 이거를 무시하지는 마세요. 찾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 다음에 이제 웬만하면 주어진 명제 중에 모순 명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동일 명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모순 명제는 뭐예요? 하나는 참. 근데 동시에 다른 하나는 거짓인 거죠. 하나가 맞으면 다른 하나는 무조건 거짓이 돼야 돼요. 이게 모순 명제죠. 됐죠? 그다음에 동일 명제는 뭐예요? 둘 다 참이던가 아니면 또는이 아닙니다. 아니면이에요. 둘 다 거짓. 근데 이 문제는 아주 쉬운 문제가 됩니다. 왜 쉬운 문제가 되냐면 거짓이 하나고 참이 세 개라고 했잖아요. 그죠? 거짓이 하나예요. 만약에 이 문제에서 모순 명제가 발견이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짓이 하나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보세요. 모순 명제가 발견이 되면 둘 중에 하나는 참이고 나머지 하나는 거짓이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가 거짓인 게 확실합니다. 그럼 뭐예요? 나머지는 참이 되는 거죠. 모순 명제를 제외한 나머지는 참이에요. 만약에 동일 명제를 발견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둘 다 참이거나 둘 다 거짓입니다. 근데 뭐 동일 명제 나왔어. 그러면 둘 다 참일 수는 없어요. 아니 둘 다 거짓일 수는 없어요. 왜? 거짓이 하나니까. 두 개가 아니라. 그러니까 동일 명제는 참이다. 그러면 얘네들 가지고 문제를 시작하는 겁니다. 됐죠? 반드시 필기하시고 보셔야 됩니다. 자, 볼게요. 자, 그리고 A는 원료 분류, B는 제품 성형, C는 제품 색칠, D는 포장 단계이라고 실수는 한 곳에서만 발생했습니다. 자, 가볼게요. A, 나는 실수하지 않았어. 자, 알 수 있는 정보 없습니다. B, 포장 단계에서 실수가 일어났어. 포장 단계가 뭐예요? D입니다. D. C, 제품 색칠에서는 절대로 실수가 일어날 수 없어. 제품 색칠은 뭐예요? C입니다. C. 그러니까 나는 실수하지 않았어요. 이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D는 원료 분류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어 그랬습니다. 원료 분류가 A거든요. 자, A는 내가 안 했어. D는 A가 했어.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면은 A하고 D가 모순이에요. 이 말이 뭐예요? B하고 C는 무조건 참이다. 됐죠? 그럼 B 보세요. 포장 단계에서 실수가 일어났대요. B가 참이잖아요. B. 참. D가 실수한 겁니다. 포장이 마지막이니까. 이게 참이야, 참. 됐죠? 이게 참입니다. 그 다음에 C는 제품 색칠에서는 C가 아니래요. 자기가 아니래. 맞죠? 근데 뭐라고 했어요? A는. 그럼 난 실수하지 않았어가 참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둘이 모순이었지만. 됐죠? 됐습니다. 자, 그래서 거짓말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D. 실수한 단계도 포장.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16번 한번 보죠.
16번. K기업은 봉사 프로젝트를 위해 회의를 준비 중이다. 다른 명제들이 모두 참이라고 할 때 항상 참인 진술은 그렇습니다. 항상 참인 거. 자, 일단은 요거는 참거짓 문제는 아니고요. 참거짓 문제가 아닌 이상은 모든 명제는 다 참으로 주어집니다. 자, 한번 가볼게요. 회의장을 세팅하는 사람은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는다. 이런 거는 키워드 하나를 따야 됩니다. 세팅하는 사람은 작성하지 않는데요. 이렇게 되는 거죠. 회의에 쓰일 자료를 복사하는 사람은 자료 준비를 한다. 복사는 자료 준비. 그 다음에 자료 준비를 하는 사람은 회의장을 세팅하지 않는데요. 자, 자료 준비하는 사람은 세팅하지 않는다. 세팅하는 사람은 자료 준비하는 사람은 세팅을 하지 않는데요. 이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자료를 준비하는 사람은 회의 중 회의록을 작성한대요. 작성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 대우. 이거의 대우가 뭐예요? 작성한다가 작성하지 않는다의 대우 그 부정이잖아요. 그러면 이거의 대우는 뭐예요? 작성하면 세팅하지 않는다잖아요. 자, 이렇게 팀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습니다. 자, 그럼 다 나온 거잖아요. 빠진 거 있나요? 없어요. 이게 전부입니다. 그러면은 주의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복이면 자이고 복이면 자기고 복이면 새가 아니다. 자이면 자기고 자이면 새가 아니다. 자기면 새가 아니다. 요거는 이렇게 정방향에 있는 내용이고 거꾸로 갈 수도 있어요. 새이면 자기 아니다. 새이면 자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주의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새가 아니면 이 말이 나오면 그냥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어요. 왜? 뒤가 없거든. 그 다음에 복이 아니면 이쪽도 없잖아요. 됐죠? 새가 아니면 복이 아니면 이게 나오면 더 이상 읽을 필요도 없다고요. 대상이 없기 때문에. 가보겠습니다. 1번. A 사원이 회의록을 작성하면 회의를 준비한다. 작성하면 자, 작성이면 자료예요? 작성이면 자료 아니죠? B. 작성하지 않으면 세팅이에요? 아니죠. 그 다음에 자료를 복사하면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아요? 작성해야지. 회의장을 세팅하면 반대입니다. 세팅하면 복사해요? 복사하지 않아야지. 대우니까. 맞죠? 그 다음에 이사원이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으면 이쪽입니다. 복사하지 않는다. 맞죠? 대우입니다. 자, 그렇게 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풀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